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도시 봉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극단적인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네, 베이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중국의 코로나 상황부터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발표된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무증상 감염자 45명을 빼고 174명입니다. 해외 입국자가 58명이고요. 본토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116명입니다. 엊그제 두 자릿수까지 떨어지며 주춤했던 확진자 수가 다시 연이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집단 감염으로 보름 넘게 도시 전체가 봉쇄된 산시성 시안에서만 56명이 확인이 됐고요. 또 최근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허난성 쉬창시와 정저우시에서도 각각 28명과 26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산시성 시안에 이어 올겨울 두 번째로 도시 일부가 봉쇄된 저장성 닝보에서는 2명이 확인됐습니다. 닝보의 경우 도시 일부를 봉쇄할 만큼 절대적인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닌데요. 중국 방역당국은 닝보에서 확인된 바이러스는 시안에서 발견된 델타 바이러스와는 다른 진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며 강력한 경례와 봉쇄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강력한 방역 정책 때문에 응급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시안은 벌써 보름 넘게 도시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16일째입니다. 봉쇄 초반까지만 해도 이틀에 한 번씩 식자재 구매 등을 위해서 외출을 허용했지만 27일부터는 통제 수위가 강화되면서 이마저도 폐지돼 누구도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식사도 식사지만 당장 위급해진 것은 응급 환자들입니다. 새해 첫날 임신 8개월 임신부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은 핵산 검사를 요구했고 결과를 기다리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서 유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협심증 증세를 보인 60대 남성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숨진 남성의 딸이 이 사실을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我们在国际医学中心，离我家最近的唯一可以接受的医院，让我们去了之后，又把我们拒绝，然后现场要求做核酸。 이 여성은 응급구조대에도 공안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부를 당했고 8시간을 헤매다 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지난달 마지막 날 새벽에도 39살 남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구조 신청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숨지는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핵산 검사 결과가 있었지만 병원 3곳에서 잇따라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순춘란 부총리가 나서서 어떤 이유로도 치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지만 극단적인 방역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안의 방역 조치는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된 우한에서의 봉쇄 이후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중국의 방역 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느낌인데요.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비효율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엄격한 예방 전략은 전염병 초기에 성공을 입증했지만 지속 가능할지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입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중국의 무관용 정책으로 경제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전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봉쇄 비용 증가, 또 내수 침체와 재정 악화, 불만 확산 등을 구체적인 이유로 꼽았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방역 정책이 어느 정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어느 정도가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경제학자의 의견도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의 감염병 권위자로 불리는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는 중국이 아무리 잘해도 코로나가 유입되면 분명히 전파될 것이기에 제로 코로나 정책은 비교적 저비용의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 원사는 저위험 지역 주민은 철저한 예방과 방역을 전제로 춘제 기간 귀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백신 접종률이 85.6%에 도달한 것과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일정 수준의 집단 면역을 구축했다고 말했는데요.
더 많은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중국 방역 당국이 확산 방지를 위해 춘제 기간, 도시 간 진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앞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다는 점 역시 강력한 방역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로 꼽히는데 중국이 한국을 포함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절차를 강화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은 한국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는 입국자에 대해서 기존 한 차례 실시하던 코로나19 PCR 검사 횟수를 2차례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탑승 전 2일 이내 한 차례 PCR 검사 및 항체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오는 20일부터는 탑승일로부터 7일 전 추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시행 시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서 17일부터 19일 사이 탑승자는 예외적으로 1차 PCR 검사를 탑승 닷새 전까지 허용한다고 주한 중국 대사관은 설명을 했습니다. 탑승 7일 전 PCR 검사를 받은 시점부터는 매일 일반 승객 자가 건강 상황 검진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하는 조건도 추가로 생겼습니다. 중국 당국은 한국 외에도 미국과 캐나다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같은 방역 절차를 적용하는데요.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도쿄올림픽 무단 불참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고요? 네, 북한 올림픽위원회와 체육성이 중국 올림픽위원회 등에 편지를 보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편지를 통해서 적대 세력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상황으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지만 중국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렇지 않아도 작년 도쿄올림픽 불참에 따른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징계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국가 자격이 아닌 선수 개인 자격으로의 참가도 않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한 겁니다. 편지는 엊그제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통해서 중국 국가체육총국 간부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쏘아올린 당일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편지에 대해서 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이뤄진 미사일 발사 행위가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또 결과적으로 중국의 잔치에 재를 뿌린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도 아직까지 특별한 의미를 분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